자, 먼저 삼치 된장 조림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저기에 보이는 게 삼치죠? 예. 이런 삼치나 뭐 생선들을 보면은 어떤 생선을 고르는 게 또 싱싱하고 맛있는 생선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일단 이 빛깔 자체가 이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푸를수록 더 좋은 거예요. 아, 그리고 이렇게 살을 만져봤을 때 탱탱한 거. 탱글탱글 탱탱. 예. 이렇게 물러져 있으면은 좀 선도가 좀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깥 면을 보시면 살이 완전히 뽀얗잖아요. 예. 이런 게 정말 싱싱한 거죠. 이 정도면은 사실 회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예. 보통 이제 이렇게 마리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보통 이제 요즘에는 마트에서 이렇게 포를 떠서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조림을 할 거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이게 이름이 삼치라서 그런지 참치과에 들어가는 건가요? 참치가는 아니고 네. 고등어랑 고등어 같은 쪽으로. 좀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썰어주면 두 토막을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좀 간이 잘 배라고 칼집을 살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아, 뜨거운 물을요? 네. 그래도 끓는 물이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상태로 지금 뜨거운 물을 붓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이제 뜨거운 물을 부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이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하얗게 부유물이 떠오르잖아요. 예.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거 자체가 약간 비린내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게 떠오르면서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살이 단단해지잖아요. 이제 뜨거운 물을 그렇죠, 부으면서 예. 그러면 한번 단단해졌기 때문에 겉면이 조림을 할 때 살이 쉽게 깨지지 않는 아. 그런 효과가 있죠. 자, 이게 오늘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뜨거운 물에 삼치를 담가 주시게 되면 비린내도 제거할 수 있고요. 살이 나중에 이제 볶음 요리를 할 때 살이 으깨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찬물에 이제 깨끗하게 헹궈 주시면 이 자체가 비린내를 제거하는 이 과정이 되는 거죠. 아. 이게 살짝 냄새를 맡아 보시면 그 특유의 이 과정을 한번 이걸로 이제 해주는 거죠. 바다 냄새가 나네요. 예, 진하죠. 저거 마시라고 하시면 않겠죠? 예. 아, 안 드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거 찬물에 한번 깨끗하게 이렇게 너무 세게 누르면 이게 살이 깨지니까 이렇게 살살 이렇게 물기를 이렇게 제거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치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무가 이렇게 있는데 좀 두툼하게 썰어 주세요. 너무 얇으면 무가 맛이 없으니까 두툼하게. 이 정도로. 지금은 무가 예. 단시기는 좀 지났죠? 예, 이제 그 겨울 때가 제일 맛있고요. 네. 봄은 조금 이제 단맛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좀 맞춰 주시고 이렇게 면을 이렇게 동그랗게 아. 깎아 주세요. 이렇게 깎아 주시면 이렇게 조림을 할 때 이제 불이 이렇게 그 안에서 냄비 안에서 무가 이렇게 서로 깨지는 역할을 이제 좀 줄여줘요. 이게 면을 이렇게 하면 간도 잘 스며들고요. 또 접시에 담았을 때도 예쁘게도 또 나와요. 그래서 확실히 그냥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무를 이 조림에 넣고 바로 하게 되면 무는 안 익고 삼치는 있고. 익고 예. 그러면은 살이 막 깨지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무 자체를 한번 미리 삶는 거죠. 아, 뜨거운 물에다가. 예. 예. 삶아 놓고 이제 같이 이제 아. 조림을 넣고 하면 삼치 익는 시간에 무까지 간이 스며들게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무를 한번 삶아 볼 건데요. 예. 저는 오늘 쌀뜨물을 준비를 했어요. 예. 쌀뜨물은 그 첫 번째 물은 좀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하고 한 세 번째 정도 예. 그 정도 물을 이렇게 받으셔서 이렇게 물을. 이게 찬물부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끓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쑤시개로 눌러봐서
쏙 들어갈 정도? 들어가면, 그 정도면 이제 충분히 익은 거거든요. 네. 또 이제 쌀뜨물에 해서 좋은 점은 쌀뜨물 자체가 이 무를 이렇게 다른 데 삶다 보면 무가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쌀뜨물에 하면 그게 없어요. 아. 그런 게 없어서 또 이제 무가 이제 원형 그대로 살아나고요. 또 하나는 이 쌀뜨물에 하면 무의 이게 고유의 흰색을 더 잘 살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삶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예, 제가 삶아놓은 이제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쑤시개로 확인을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쑥 이 정도 들어가면 정말 젓가락으로도 이렇게 잘라서 먹을 수 있을 정도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대략 한 7분에서 8분 정도 7분에서 8분 삶으면 정도, 이 예.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물을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찬물에요? 예. 이렇게 건져서 무 자체도 이렇게 아주 예쁘죠. 예. 부드럽고 무가 모는 데가 없네요, 정말로.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네. 이제 뭐 재료 자체가 다 된 거예요. 아, 준비가 끝난 건가요? 예, 재료 준비는 다 됐고 무랑 삼치를 넣고 조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삼치, 무, 앞에 보이는 뭐 고추. 예. 끝인데요? 그러니까 재료는 심플하게 하고 예. 맛은 깊게끔 이렇게 아, 준비를 하는 거죠. 야, 정말 간단해서 재료를 좋네요. 막 이것저것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네. 또 막 준비해야 되고 또 장봐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 맞아요. 또 이렇게 안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리고 또 재료가 많아지다 보면 설거지 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예, 맞아요. 귀찮아 죽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딱 무도 이제 한번 이렇게 물기를 빼서 준비를 해주시고 무가 정말 잘 익었네요. 이게.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엄청 부드러워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또 바로 불로 예. 이동을 하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무를 이렇게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삼치를 이렇게 넣고 팬을 가열하기 전에 먼저 넣으시네요. 예 이렇게 가열을 한 다음에 넣으면 손이 뜨겁기 때문에 아, 그 어떤 재료가 아니라 내 손이 뜨겁기 때문에. 이제 물을. 예. 물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청주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나씩 다 넣어주시면 돼요. 청주 맛술인가요? 예, 청주하고 맛술 그다음에 설탕. 설탕. 근데 대신에 이제 재료가 잠길 정도의 이렇게 청주나 이제 맛술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다음 된장은 사실은 이렇게 채 같은 데다가 예. 따로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풀어주셔도 이게 끓으면서 전체적으로 간이 잘 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졸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조림이잖아요. 예. 국물 양이 좀 많은 건 아닌가요? 아 근데 이 정도 이렇게 돼야 이제 근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아. 이게 좀 시간이 한 8분? 예. 이 정도면 다 졸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다음 요리를 좋습니다. 이제 조림하는 동안 이제 준비를 해볼게요. 자, 그럼 저희는 잔멸치 조림도 계속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멸치는 이렇게 시장에 가시면 마트나 시장에 가시면 이렇게 잘 자란 멸치 있어요. 예, 예. 그 자체가 이제 이렇게 드셔보시면 살짝 이렇게 예. 약간 이렇게 뻣뻣한 느낌이 있잖아요. 뻣뻣하고 좀 눅눅한 느낌이 예. 좀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짠맛도 좀 있고 네. 그거를 이제 끓는 물에 한번 데쳐줄 거예요. 아, 예. 이제 물을 준비했는데 이제 끓는 물에 이렇게 끓는 물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넣고 이렇게 끓는 물에 데치면은 일단 짠맛이 빠지고요. 멸치 자체가 좀 부드럽게 나와요. 아, 그거를 보통 이렇게 멸치조림 하면 너무 단단하면 이렇게 좀 질기고 이러면 맞아요, 좀 예. 싫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멸치를 부드럽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린내를 좀 날려줄 수가 있어요. 아. 데쳐지면 이제 체에 한번 걸러주세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걸러주시고
이 멸치를 다시 이제 찬물에 한번 정말 확실히 아까 그 삼치도 그렇고 예. 지금 이 잔멸치도 그렇고 뜨거운 물에 한번 싹 데치고 나니까 확실히 그 비린내가 싹 빠지긴 하네요. 예, 정말로. 비린내가 빠지기도 빠지고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이제 부드러워진 네. 멸치가 되죠. 짠맛도 좀 빠지고 물론 이제 조림을 하면서 짠맛이 들어가겠지만 멸치 자체가 이제 부드럽게 정말 부드럽고 예. 짠맛이 싹 빠졌는데요. 예.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제 물을 한번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후라이팬에 간장이랑 청주, 네. 맛술, 설탕 이렇게 넣고 졸이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야, 이번에도 끝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네요. 자, 그럼 저희는 불로 네. 이동을 해서 잔멸치 조림 한번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순서는 상관없고요. 어차피 국물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멸치를 먼저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멸치를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물이에요. 그다음에 맛술, 맛술. 청주. 그다음에 설탕. 오늘 배운,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배우고 있지만 요리에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간다라고 맛있는 게 아니네요. 예, 그 정확한 이거 간하고 이렇게 계량이 돼 있으면 네. 이거 누구나 이렇게 쉽게 따라할 수는 있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불을 켜고 골고루 섞이게 졸여주시면 돼요. 졸여주면. 네. 야, 이 국물이 없을 정도까지만 졸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림도 그렇고 이제 멸치 조림도 그렇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 멸치 조림을 좀 미리 해놨거든요. 예, 예. 그걸로 이제 또 응용 요리를 한번. 아, 응용 요리요, 예. 야, 또 이게 간단하다 보니까 하루에 3가지 요리를 또 만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렇게 비빌 만한 볼을 준비를 해주시고 이건 단무지예요. 네. 단무지 이제 주먹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네. 어린이들이 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단무지는 그냥 이렇게 짜잘하게 이렇게 좀 다져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다져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다음은 이제 실파를 좀 넣을게요. 실파를? 실파는 그냥 이렇게 썰어서. 송송 썰어주시고 그다음에 이 참깨 참깨도. 깨를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네. 밥을 준비를 해주시고 이건 멸치 이제 완성된 네. 거예요. 그래서 되게 먹어보고 싶다. 이때 밥은 네. 찬밥이 좋을까요? 뭐 온기가 있는 밥이 좋을까요? 살짝 온기가 있어야지 이제 좀 잘 비벼지거든요. 네. 이 정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멸치를 아까 만들었던 잔멸치 조림. 그래서 이게 비벼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 전체적으로. 이거 밖에서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데 이제 칼슘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멸치를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좀 싫어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먹밥으로 해주면 아이들이 또 먹기에 좋죠. 칼슘 같은 거 먹이기에 좋고 이제 아이들 줄 거는 밥을 조금 이렇게 조그맣게 아이들 먹기 좋게 한 입 사이즈로 한 입보다 좀 크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밥 모양으로 이렇게 초밥 만들어 모양이에요. 줘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혹시 여기서 이제 고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기름을 많이 네. 넣으시면 괜찮나요? 참기름을 넣어줘도 좋죠. 괜찮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삼각김밥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머나. 그다음에 이렇게 모양별로 또 이렇게 네. 해서 아이들 주면은 아이들은 또 그런 거에 또 많이 신경 쓰거든요. 예, 또 모양이 이쁘면 네. 거부감이 없어져요. 그렇죠. 음식에 대해서. 예, 이제 주먹밥을 했으니까 이제 삼치 거의 이제 예. 마무리가 돼 가거든요. 좋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구수한 된장찌개 같은 냄새. 예. 한 셰프님. 예.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젓가락으로 하고 있는데 예. 뭐 자박자박해진 느낌이 예, 들거든요. 거의 이제 완성이 다 된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예. 이렇게 달라붙지도 않고 이렇게 멸치마다 하나씩 이렇게 잘 떨어지면서 아. 간이 잘 배거든요. 예.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예. 건가요? 거의 다 완성인 예. 거죠? 이 정도로 해서 예. 자, 그럼 이걸 먼저 완성 접시에 예. 옮겨주시고. 해서 멸치 자체는 차갑게 냉장고에 보관하셔도 기존에 드시던 멸치처럼 이렇게 안 단단해지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 넣고 드실 수 있죠? 아, 그럼요. 간장이 좀 들어가서 예. 보관이 일주일 한 2주 정도까지 2주까지. 괜찮을 거예요. 아, 너무 좋네요. 예. 자, 간단하면서 맛있는 잔멸치 주먹밥까지 활용 만점, 영양 만점 잔멸치 조림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삼치 된장 조림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다 완성이 됐죠? 예, 거의 이제 졸여졌고요. 이제 아까보다는 이제 윤기가 꽈리고추는 이제 그대로 아, 채로 넣네요? 예,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넣게 되면 그 꽈리고추 자체가 색깔도 이렇게 좀 안 좋게 변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맛 자체도 이제 식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접시에 한번 담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사실 이게 삼치 된장 조림이 더 좋은 게 사실 조림하려면 예, 재료들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많이 넣어야 되고 또 실패도 많이 하잖아요. 조림 그렇죠, 같은 예. 경우.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걸만 아시면은 간단하고 맛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추가 한쪽에 이렇게 놔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림 국물. 또 요 마지막 남은 예, 요 국물들이 정말 엑기스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비린내는 싹 날리고 삼삼하게 조린 삼치 된장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영양만점 삼치 된장조림 실패 없이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뜨거운 물에 삼치를 담가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삼치의 비린내가 제거되고 조릴 때 생선살이 잘 부서지지 않는다는 사실. 구수한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삼치 된장조림으로 기분 좋은 한 끼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